고의로 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이집트 국적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해운대 자매결연 도시 농가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소비자는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생산자는 판로를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빌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나 엔진과 차량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갓길에 세워진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는 차량.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서울과 부산 일대를 돌며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이집트 국적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속도를 올려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또 길을 걷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에 뛰어들어 보행자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체류 자격을 변경했고 지난 2020년부터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밝혀진 범행만 모두 22차례, 1억 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 등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번 돈은 코인에 투자하거나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피의자는 SNS상에서 범행 수법을 배운 것 같고요. 한국어가 능통하기 때문에 원어민 수준 이상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피해자의 사기 범행 수법에 알지 못하고 속았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21일 오전 9시쯤 금정구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내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찰 1층 종교행사 준비실에서 최초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야외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입주민 신고를 받은 경비원이 자체 진화에 나서 1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분리수거장과 인근에 있던 차량 3대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20일 오후 11시 40분쯤 수영구 광안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차량 엔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주민 1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20분쯤 6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영도구의 한 일반 통행도로를 역주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A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역주행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21일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순구 경찰관 추모 공간을 참배했습니다. 또 기념식을 열고 경찰관과 민간인 유공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시민이 위급한 순간 곧바로 펼칠 수 있는 우산 같은 존재가 되겠다며 경찰이 있기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진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뒤집힌 차량을 향해 재빨리 뛰어가는 한 남성, 소화기로 불을 끄며 차량에 갇혀있던 여성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화면 속의 이 주인공은 바로 휴가 중인 경찰관입니다. 또 한편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난 19일 시내의 한 도로인데요.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쓰러지자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신속한 조치 덕분에 꺼져가던 한 생명이 되살아났습니다. 10월 21일은 경찰의 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1년 365일 밤낮 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경찰. 근대 경찰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로버트 필경은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칠순을 넘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찰. 시민의 지팡이, 지킴이로서 신뢰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 속 뉴스, 오늘은 이번 주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뉴스원 노경빈 기자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도 보도해드린 바 있는 화명생태공원 소식인데요. 최근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죠. 17일 경찰의 잠복 수사 끝에 방화범이 붙잡혔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부산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이 북구 화명 생태공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계속해서 발생했는데요. 이 첫 화재가 발생한 날짜는 지난 5일 이 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뒤편 갈대밭에서 난 화재를 시작으로 7일부터 11일까지 이 유소년 야구장과 파크골프장 인근의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화재로 인해 갈대밭 일부 면적이 검게 그을리는 등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17일 이 범인이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 13일 여섯 번째 방화 당시 이 용의자가 화재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이 CCTV에 찍혔는데 이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이 평상복을 입고 잠복 수사를 벌였고 17일 저녁 갈대숲에서 또다시 불을 내려던 이 방화범인 60대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방화범이 총 6차례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수백억 원의 사기를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수만 45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이 사기 조직의 총책 20대 A씨를 비롯해 12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리는 등 이 범행을 주도한 오더직과 이 계좌를 모집해 오더직과 인출책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이 장집, 그리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 세 가지 역할로 나눠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범행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이 일당은 구매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 판매글에 안전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의 계좌번호가 담긴 이메일을 올렸는데요. 이 알고 보니 조직명의 계좌번호를 이 서비스 제공업체의 계좌번호로 사칭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이 사기 전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기 피해 검색 사이트도 등장했는데요. 일당은 해당 사이트에 전력이 남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예금 계좌가 아닌 이 하루에 여러 개 개설할 수 있는 적금 계좌를 이 10개 이상 개설해 돈을 받아냈습니다. 이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계좌여서 이 사이트에 검색해도 조회되지 않은 점을 노린 것입니다. 또 인터넷에 떠도는 판매 물품 사진과 이 판매 아이디가 기재된 종이를 합성해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에서 피해자들은 총 453명이었고 이 피해 금액은 3억 1,5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때 이런 사기 범행에 감쪽같이 속을 위험이 커 보이는데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갈수록 교묘해지는 중고 사기 거래에 이 검찰도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만약 안전결제를 이용할 시에 이 판매자가 보내는 이메일에 적힌 계좌에 송금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서비스 업체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또 일당이 악용한 접근 계좌도 조심하셔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의 경우 앞자리가 3355인 계좌에 입금할 때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으로 중고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뉴스원 노경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운대 자매결연 도시 농가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소비자는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농가는 판로를 얻는 일석이조의 행사인데요. 안수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해운대 군함로가 장터로 변했습니다. 싱싱한 농산물과 수산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운대구 자매결연 지역들이 참여하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시와 하동군, 고성군, 함양군, 전라남도 해남군 등에서 30여 개 농가가 참여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생산자를 직접 만나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행사 첫날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주도 사고 요거는 덤으로 사장님이 주시고 품질이 깨끗하고 좋지. 농가에게는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런 농산물을 앞으로 파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농사를 직접 지으신 분께서 현장에 와서 우리 사시는 분들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팔고 또 명함도 드려서 택배 주문도 받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죠. 해운대구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입니다. 해운대구는 농가와 지역 주민을 연결해주는 도농 상생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매결연 도시하고 자주 소통도 하면서 또 우호 교류를 하고 또 이렇게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서로 도시와 농촌 간에 또 이렇게 서로 유대를 같이 하고 또 서로 발전을 또 상생을 도모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장터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21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0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누적 확진자는 149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재택치료자 규모는 6,6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20%대를 유지하고 있고 일반 병상은 12%대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우시오다 스토무 도쿄도 부지사를 만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리셉션에 참여해 일본 정부와 국회, 경제계, 언론인 등과 교류하며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일본 측의 우호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시장은 도쿄도에 이어 23일까지 오사카부, 후쿠오카현을 순방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부산국제교류재단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 체결 기관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범여성 추진협의회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지구, 새마을금고 중앙회 부산본부 등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 기간은 오는 2023년 11월까지 박람회 유치 홍보와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성원숙입니다. 부산 시민들과 함께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함께 가덕 신공항을 2029년에 반드시 개항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산 재도약의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의 유치에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